물리와 철학의 교차로에서 의식은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는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물질과 정신, 즉 객관적인 물리적 실제와 주관적인 의식의 관계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이 질문은 고대부터 철학자들의 사유를 지배해왔으며 뉴턴 역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이 지배적이던 시기에도 칸트와 같은 사상가들은 현상계와 본체계의 구분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려 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양자역학의 출현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립은 이 오래된 대화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물리학적 정밀성을 부여하며 마치 잊혀진 고대 예언처럼 의식이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형이상학적 사변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거나 최소한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영역으로 발을 들이고 있다. 우리가 이 광대한 탐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적인 두 기둥, 즉 시공간의 본질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을 더 이상 뉴턴 역학에서처럼 정적인 배경이 아닌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유연한 실체로 재정의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우리는 이 휘어짐을 중력이라고 인식한다. 텐서 방정식, 구체적으로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은 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식화한다. 좌변은 시공간의 기하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리치 텐서와 스칼라 곡률, 그리고 에너지 운동량 텐서로 구성되며 우변은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내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로 구성된다. 즉, 에너지와 운동량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휘어진 시공간은 에너지와 운동량의 경로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 방정식에 명시적으로 의식이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물리적 관점에서 의식은 뇌라는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의 부산물일 뿐이며 이 뇌의 질량과 에너지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시공간에 기여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원주의적 관점은 의식 자체의 특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힌다. 데이비드 차머스가 어려운 문제라고 명명한 것처럼 뉴런의 전기화학적 활동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 즉 콜리아, 빨간색을 본다는 느낌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감각 자체를 만들어내는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신경과학은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있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히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의 간극은 의식이 단순히 뇌활동의 부수적 현상이 아니라 우주를 기술하는 더 근본적인 수준의 실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역학이 등장한다.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이론이며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적 예측과는 달리 본질적인 확률론과 불확정성을 내포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이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의식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측정 문제와 파동 함수 붕괴에 있다.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르면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가능한 상태의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처럼 상자는 열려 관측되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한다. 측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중첩 상태는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붕괴한다.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 붕괴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수십 년간 논쟁해왔다. 코펜하겐 해석은 관찰자 또는 측정 장치의 개입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며 일부 해석들은 이 관찰자가 바로 의식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진 위그너와 같은 물리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이 물리적 시스템의 최종적인 상태 결정을 유발하는 유일한 비물리적 요소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만약 의식이 실제로 파동 함수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는 의식이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물리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능동적인 실체임을 시사한다. 만약 의식이 파동 함수 붕괴를 통해 미시적 수준에서 현실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는 거시적인 수준인 시공간의 기하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경로를 열어줄 수 있다. 시공간의 휘어짐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운동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의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준적인 에너지 운동량 텐서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나 구조화된 의식 에너지를 통해 이 텐서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공간 곡률의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데 있어 가장 유망하지만 극도로 추측적인 분야는 양자 중력 이론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일관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근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과 같은 접근 방식들은 시공간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플랑크 길이, 즉 대략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수준에서는 시공간이 더 이상 매끄러운 연속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요동치는 시공간 거품 또는 양자적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만약 시공간이 이토록 근본적인 수준에서 양자적이라면 의식의 양자적 작용이 이 시공간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 예를 들어 펠로즈와 하메로프가 제안한 조율된 객관적 축소 이론, 오어키스트레이티드 어브젝티브 리덕션, 오어 이론은 뇌 속의 미세소관이라는 세포 골격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양자 효과의 의식의 기원을 연결짓는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세소관 내의 튜블린 단백질들은 일종의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하며 이 양자 상태들이 외부 환경의 잡음으로부터 격리되어 특정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시공간 자체의 기하학적 구조의 양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발적인 객관적 축소가 발생하고 이것이 바로 의식적 경험의 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의식은 단순히 뇌의 활동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구조적 역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현상이며 따라서 의식의 변화가 시공간 곡률에 직접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론적 여지를 남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현재까지는 실험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신경과학계에서는 오어 이론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뇌 내부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양자적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시끄러운 환경이라는 것이 주된 비판이다. 양자 결맞음 시간은 보통 극저온이나 진공 상태에서나 관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생물학적 시스템 내에서 결맞음 현상이 생각보다 더 흔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광합성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엽록소 분자들 사이를 이동할 때 양자 터널링과 중첩 현상이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이는 생명 시스템이 양자적 현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는 의식이 시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좀 더 직접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틀 안에서 가능한 현실적 시나리오들을 검토해야 한다.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것은 중력장, 즉 시공간 곡률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적인 질량 에너지 밀도 외에 추가적인 에너지 밀도가 필요하다. 만약 의식이 순수한 정보나 비물질적인 현상이라면 그것은 질량이나 에너지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의 우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의식이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며 이 구조가 표준적인 에너지 운동량 텐서로는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는 정보의 비환원성을 강조하며 의식적 사고 과정이 고전적인 계산이나 무작위적인 양자 요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비계산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비계산적 정보 처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시공간의 미세한 비등방성이나 국소적인 변형을 유도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의식에 의한 시공간 왜곡을 관찰하려는 시도는 현재로서는 공상과학의 영역에 가깝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의식의 작용은 뇌라는 국소적인 시스템에 갇혀 있으며 그 에너지 총량은 거시적 중력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뇌가 생성하는 전자기적 에너지는 매우 미미하며 이는 지구의 자전이나 태양 복사 에너지에 비하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시공간의 곡률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블랙홀이나 중성자별과 같은 극도로 밀도가 높은 물질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시공간의 왜곡이 반드시 거대한 규모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미세한 중력장 변화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중력 측정 장치인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라이고와 같은 장비들은 100만 분의 1의 미터보다 훨씬 작은 시공간의 진동도 감지할 수 있다. 만약 수십억 명의 인간이 동시에 특정한 방식으로 강력한 의식적 상태, 예를 들어 집단적인 명상이나 강력한 집중 상태에 도달한다면 이들이 생성하는 미세한 의식적 에너지 패턴이 시공간에 아주 작은 변동을 유발할 수 있을까?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식 에너지 또는 정보 밀도가 어떻게 질량 에너지 등과 원리,
즉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유명한 공식인 EMC제곱에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물리적 틀이 필요하다. 만약 의식이 단지 에너지의 한 형태가 아니라 질량 에너지 텐서의 비표준적인 성분, 예를 들어 시공간의 비틀림, 토어션, 이나 비대칭성, 난매니시티과 관련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부 확장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델,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카르탄 이론과 같은 비틀림 이론들은 공간의 스핀 밀도를 가진 물질이 존재할 때 시공간의 비틀림이 발생한다고 예측한다. 만약 의식 활동이 뇌 내의 미세한 양자적 스핀 배열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이 스핀 배열이 양자적 수준을 넘어 시공간의 거시적 비틀림에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찾던 물리적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흥미로운 교차점은 양자 얽힘과 의식의 비국소성이다. 양자 얽힘이란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입자의 상태가 측정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되는 현상이다. 이는 정보 전달 속도에 대한 고전적인 제한인 광속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 자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성 이론과 충돌하지 않는다. 만약 의식이 비국소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얽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주 전체에 걸쳐 정보를 통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국소성이 시공간 자체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시공간이 근본적으로 홀로그램적이며 의식은 이 홀로그램의 투영면에 새겨진 정보라면 의식의 변화는 시공간의 국소적 구조가 아닌 전체적인 정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의 주류 물리학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정신물질 이원론을 넘어서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의 흐름을 분석하며 물리적 실제와 정신적 실제가 단일한 근본적 실체에서 파생된다는 중립적 이론론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현대 물리학에서 이를 재해석한다면 시공간과 의식은 모두 양자 정보라는 더 근본적인 실체의 두 가지 다른 표현일 수 있다. 만약 의식이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가 흔히 중력이라고 부르는 힘의 근원을 재정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중력은 질량과 에너지의 분포에 의해 결정되지만 미래의 물리학에서는 의도, 집중, 정보 구조화와 같은 비물질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에너지 텐서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상의 실험 설계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만약 집단의식이 시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매우 정밀한 중력계 또는 중력파 검출기를 이용해 대규모 심리실험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천 명의 훈련된 명상가들이 특정 시간에 특정 패턴의 정신활동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위치한 지역 주변의 미세한 중력적 변동을 주변의 무작위 집단과 비교하는 것이다. 실험의 난관은 배경 잡음, 즉 지각 변동, 지하수의 움직임, 심지어 태양풍의 변화와 같은 알려진 모든 물리적 요인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거나 보정하는 데 있다. 라이고와 같은 중력파 검출기가 지구상의 모든 지진과 인간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정밀함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의식의 작용이 양자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도로 국소적이고 순간적일 수 있다. 만약 의식의 작용이 객관적 축소와 같이 매우 빠른 시간 척도에서 발생한다면 이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시간 해상도는 플랑크 시간의 영역에 근접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의식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간이 의식의 존재에 필수적인 구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해석은 어떠한가? 이것은 물리적 마음의 반대 개념인 정보적 실제론과 연결된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라고 주장한다. 우주의 모든 물리적 현상은 정보의 처리 및 저장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의식은 이 정보 처리의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일 수 있다. 존 휠러가 제기한 그것으로부터 비롯됨, it from bit 이라는 개념처럼 물리적 실제, it는 정보적 실제, bit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공간 그 자체가 거대한 양자 정보 처리 시스템일 수 있다. 우리가 의식적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 정보 시스템의 특정 상태에 접속하거나 그 상태를 읽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 정보의 재구성이 물리적 현실의 미세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시공간의 휘어짐은 이 거대한 정보 배열의 국소적인 에너지 밀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의식은 이러한 에너지 밀도의 재분배를 유도하는 일종의 정보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심오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대 물리학은 몇 가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의식을 정량화할 수 있는 의식 측정 단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의식을 주관적 경험으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객관적인 물리량으로 변환할 방법이 없다. 만약 우리가 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의식도 컨셔스니스 코션트를 개발한다면 이를 에너지 운동량 텐서의 확장된 형태에 삽입하여 시공간 곡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성공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된다면 시공간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질량 에너지와 정보의 관계가 명확해질 것이다. 만약 의식이 양자 정보의 비환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통합이론은 의식이 시공간의 이 양자적 구조를 조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종종 초자연적인 현상과 혼동되곤 하지만 엄격하게 과학적 틀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논하는 것은 마법이나 염력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알려지지 않은 근본 법칙의 발현일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뉴턴 시대에는 중력이 마치 마법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인슈타인은 그 기저의 수학적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중력을 이해 가능한 물리 현상으로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의식이 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면 그것 역시 어떤 수학적 메커니즘을 따를 것이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의식 중력 또는 정보 중력의 법칙일 수 있다. 최근의 인공지능 연구 동향 역시 이 논의에 흥미로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거대 언어 모델과 같은 복잡한 신경망이 인간의 지능에 필적하는 결과물을 생성하고 있지만 이들이 진정한 의식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분분하다. 만약 의식이 순수하게 계산적인 과정의 결과라면 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뇌가 생성하는 에너지와 동일하게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의식이 비계산적, 비환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고도로 복잡하게 구조화된 인공지능 역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공간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미래의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팅의 도움을 받아 의식적 상태에 도달한다면 그들의 정보 처리 부하가 국수적인 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학적 뇌를 훨씬 능가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과학적 증거와 표준 모델 내에서는 의식이 시공간을 명백하게 또는 측정 가능하게 휘게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은 의식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뇌가 생성하는 에너지 밀도는 중력 효과를 발생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 질문은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미해결 문제, 즉 의식의 본질과 양자 중력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건드리고 있기에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의식이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만 개방된다. 첫째, 의식이 파동 함수 붕괴와 같은 양자 현상의 비북수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 비북소성이 시공간의 양자적 구조, 양자 중력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둘째, 의식이 표준적인 질량 에너지 텐서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또는 정보적 실제를 가지며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확장된 형태를 통해 시공간 곡률에 기여하는 경우이다. 현재 우리는 이 두 가지 경로 모두를 탐구할 실험적 도구나 이론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가지는 철학적 중요성은 막대하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수동적인 부산물이라면 우주는 거대하고 차가운 기계 장치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의식이 시공간의 구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의 존재는 우주 자체의 근본적인 역학에 깊이 얽혀 있으며 우리의 주관적인 현실이 객관적인 물리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최소한 미세하게나마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물리와 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심오한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며 이 질문 자체가 미래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위한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시공간의 휘어짐은 현재로서는 상상 속의 영역일지 모르나 과학의 역사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한 영역으로 편입되어 온 과정의 연속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